안녕하십니까. 다문화TV 회장 유종근입니다. 다문화TV 특집 기획 프로젝트 다문화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인터뷰 손님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하신 이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동안 관광공사 사장 퇴임하신 후 과거에 비해서 좀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별로 하는 일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네요. 회사들도 좀 도와주고 뭐 무슨 컨설팅 좀 하고 또 NGO 활동을 좀 하고 예. 그리고 뭐 강의 특강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일 바쁜 거는 예. 제가 파트타임 농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오늘 집에서 농부들 이제 같이 이렇게 농사도 치고 예. 또 닭도 키우고 아, 닭도 기르세요? 또 닭을 보호하는 개들도 키우고. 예. 그러면 아침에는 닭 울음소리와 같이 아침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새벽 4시부터 예. 닭들이 아주 힘차게 울고 있어요. 예. 그리고 NGO 활동하신다고 NGO는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서울 구르메이라고 예. 1년에 한 번 우리 그 소위 미식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 외국 셰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예. 한국 음식을 배우게 하고, 예. 그다음에 한국 재료 가지고 예. 자기네 그 독특한 메뉴들 만들도록 하는 거 지금 8년째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무슨 우리 한국 해양 용토 협회라고 예. 작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주 목적은 이 해양 문화를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첫째 과제는 독도에다가 예. 우리는 그 생태 복원하자. 예. 독도에 원래는 강치라는 동물 살았잖아요. 그 바다사자 같은 거. 예. 근데 일본 업자들이 1905년부터 25년 사이에 그 시말리도록 다 잡아버렸어요. 예. 그것도 좀 알리고, 예. 그러면 이런 그 바다사자, 그 강치, 독도 강치를 복원하는 사업을 예. 우리 그 여러 협회들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예. 하려고 하고, 울릉도에다가 이렇게 그 소위 세계 그 바다사자들의 그 종류를 조금 전시해 놓고, 예. 그다음에 독도에다가 몇 마리를 예.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예. 살도록 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유, 활동이 아주 다양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예, 뭐 계속 조금씩 하고, 저 앞으로 좀 준비하고 뭐. 전에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예. 그때 동계 스포츠 예. 스키 점프였던가요? 그렇죠. 그때 우연장 예. 했었어요. 스키 점프. 한국이 스키 점프를 잘 장려하면 그렇죠. 가능성이 참 높다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는데, 그렇죠. 그 후에 그 국가대표라는 영화도 나오고. 그건 그랬죠. 그 국가대표도 나왔지만은 이제 조금 이게 그 지원이 잘 안 됐어요. 일시적으로 지원 잘 되니까 그 국가대표이란 영화에 나온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 후배들이 안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수들 아직 있지만은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 꿈나무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 썰매 종목 다른 거기서 잘들 하고 그렇죠. 있죠. 많이 지금 그 따라왔고, 그래서 평창 때는 그래도 메달 조금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희망도 있죠. 예. 우리 다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사장님께서 그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그 다문화인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독일에서 성장하시고 독일이시라고 그렇게 그죠? 하시죠. 원래는 그 소위 이제 그 한 성에 한 뭐 가문에 그 이 본관은 그 선조 시조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이가에 시조되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태어난 거는 독일이니까 이제 예. 본관은 독일로 잡았어요. 예. 그래서 독일이시라고 제가 독일이시죠. 기억을 예, 그렇게 맞아요. 하고 독일이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독일에서 성장을 하시고 예. 한국에 오셔서 이제 정착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없으셨습니까? 아니 많이 있었죠. 예, 뭐 어려움 예. 엄청 많지 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그 독특한 문화에 관해서 좀 매력도 느끼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새롭게 우리 한국 사회에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특별히 그러세요? 모셨는데요. 아, 예. 많은 좀 조언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조언할 수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어떤 개척자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방송 활동만 해도 제가 이렇게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마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외국인들이 뭐 초역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예. 그때 90년대 그 딸부잘비라는 드라마에서 예. 제가 이제 외국 그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독일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한국의 사회가 되신. 한국의 사회됐죠. 예. 그 드라마상. 예. 근데 사실은 그 제 인생 스토리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은 텔레비에서 드라마상 소위 국제 결혼을 좋게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 전에 항상 이게 문제인 것처럼 예. 뭐 다부시 된 부분처럼 이렇게 비쳤는데 예. 거기서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 90년대 그때 우리 국민을 물어보면은 예. 당신의 아들 딸이 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면 어떨까? 예. 그때는 80% 90% no. 예. 그건 안 된다 했을 텐데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80, 90%뭐 사랑하면 why not? 뭐 이런 예. 분위기 완전 바뀌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전환점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공기관 그서 이제 그 기관장 했던 거 공직 그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조직을 예. 책임자로 맡았던 그것도 그 처음이시죠? 경우가 처음이에요. 예. 역사상. 역사상. 한국의 낀 역사상도 예. 기록된 역사상 외국 사람들이 몇 번 한국에 어떤 역할을 했지만은 어떤 조직을 소위 책임을 지고 예. 결정권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옛날에 이제 뭐 고려 시대에 네. 쌍기라는 분이 또 뭐 목인덕이라고 중국에서 와가지고 예. 이제 임금에게 여러 가지 자문을 해드리고 이런 건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기관장이라는 것은 기관장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꽤 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외국에서 그때는 상당한 어떤 그런 센세이션이었다고 이제 투표를 아시아 쪽에서 소위 관광 그 공사이라는 그런 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그 얼굴을 외국에다 알리는 거잖아요. 그 나라 문화를. 근데 그 나라 문화를 알리는 사람의 얼굴이 좀 이색적으로 생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또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뭐 여러 가지 관광 자원 또는 역사적 유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외국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시각보다는 외국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죠. 더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때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약효 좀 있었나 봐요. 제가 2년 동안에 올해 이 외래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한 거의 100%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직접 많이 뛰면서 부가 가치 높은 관광 상품, 예를 들면 뭐 마이스 산업, 마이스 관광, 또 의료 관광, 또 이제 그 이 고급 그 쇼핑 관광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뛰면서 홍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과로
예를 들면 뭐 마이스 관광은 한 200% 성장했어요. 예. 내가 있는 동안에 뭐 의료 관광은 300% 이상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특수 그 계층 예를 들어서 우린 중국에다가 그 골드 미스 소위 이제 그 젊은 여성인데 싱글이고 돈은 많고 돈 많고 이런 계층을 우리가 공격했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했어요. 그래서 결과로서 그 계층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 한국에 오는 그런 방문객들이. 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사람이 원래 이제 국산 한국 사람이 한국이 좋다 말하면은 뭐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서 외국 사람 얼굴 가진 사람이 한국이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이런 설득력은 좀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역할 많이 했지만은 사실 한국은 그 동안에 엄청 개방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90년대만 해도 국제 결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한 30년 뒤에 한국 사회에 얼마나 개방됐습니까?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 다문화 사회 이렇게 되면서 소위 이제 그 외국인 출신 또 이민 또 이주 노동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전하고 계속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한국 사회 원래부터 상당히 그 어떤 그 집단주의적인 이런 그 심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회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심리 있다면은 우리는 집단주의적인 심리는 아직도 강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면에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소위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동합이고 또 서로의 어떤 끈끈한 정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IMF 때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극복하고.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이 끈끈한 정의 반면에는 끈끈한 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어떤 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동창생이나 지연 학연 이런 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집단적인 어떤 정의 그 흐름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그런 인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외국 사람 조금 이렇게 소외된다고. 베타주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그 보응하고 좀 외국인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는 항상 아웃사이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독일 사회 보면은 독일 사회 제가 생각할 때 소위 어떻게 다문화 사회로서 어떤 모델 케이스예요. 세계적인 모델 케이스예요. 지금 현재 독일 수상이 메르켈 수상이 한국으로 말하면 세터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통독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터민은 별도로 어떤 분류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회에서는 메르켈 수상 그 사람 독일 사람이지 그 사람 통독 출신이라는 생각 아예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도 이런 우리끼리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를 보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 잘한다, 한국 문화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죠.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데 무슨 한국 사람보다 그렇죠? 그것을 차별화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아직도 있고 그거는 또 저한테도 상당히 어떤 데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이 많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출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출신이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소위 이제 그 장식 효과를 외국인 하나 끼고 이런 거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본격적인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도 상당히 그 인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관광공사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겼을 때는 그거는 장식품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보면 예외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지금 다시 없잖아요.
뭐 네, 그 후에 여러 저기 부분에 이자스민 씨가 예, 이자스민 씨는 이제 국회의원 한번 비례대표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 그 이자스민 씨는 그거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 이자스민을 저 비례대표 배려해주는 정부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진정한 어떤 그런 세계화, 어떤 글로벌화, 소위 다문화 사회 어떤 그 청착 단계 들어가면은 예. 소위 선출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뭐 시장, 도지사, 뭐 하다못해 메르켈처럼 수상도 예. 소위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 출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표현에 굴러온 돌이 그렇죠. 예, 박힌 돌을 뭐 어쩐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예, 굴러온 돌에 서러움도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극복하기 위해서 저도 엄청 노력했지만은 예. 또 당이도 지금 예를 들면 그 기관장 역할을 예. 했잖아요. 예. 제가 사실은 그 임명 받을 때 눈물 흘렸어요. 예.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뭔가 했던 거 예. 보람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도 또 이만큼 예. 변했구나. 한국 이만큼 개방됐다.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이제 개방된 상태 가려면은 예. 선출직까지 예. 소위 외국인 출신이 나올 때 예. 그때는 역시 한국은 이제는 글로벌화된 그런 나라 된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네네. 그 국제 결혼을 예. 이제 긍정적으로 묘사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저 IMF 그때 외환 위기 때 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당선되시고 아직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네네. 그때 외국 자본을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9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빨리 국민을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그렇죠. 레이간 대통령처럼 좀 그렇죠. 대국민 담화를 좀 하시라고 해서 네. 그때 취임식 한 달 조금 더 두고 1월 18일에 네.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이 외국 자본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거든요. 그 다음날 여론조사 하니까 80% 이상 찬성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그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교육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이게 이제 성공한 그 소위 다문화 사회들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한국에도 이제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 다문화 2세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저처럼 이렇게 성인이 다 돼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예. 이제부터 2세, 3세 나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그 앞으로 그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초기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언어라도 언어의 기본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살 되기 전에 언어 교육이 인생의 그 갈림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와서 소위 이제 다문화 가족 2세들하고 한국 가족 2세들 하면은 벌써 다문화 가족 2세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예. 한국말 제대로 못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는 교육에 특별히 조기 교육. 예. 소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이 언어 교육하고 이 여러 가지 그 사회 통합적인 그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군데에서 벌써 많이 제안했지만 언젠가 저도 한번 어떻게든지 한번 실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동네마다 예. 소위 이제 다국어 놀이방, 유아방 예. 만들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애들하고 저희 이제 다문화 가족 2세 애들하고 같이 그 언어 배울 때부터, 이게 2살 때부터, 만 3세, 만 2세, 만 2세.
그러니까 그때 말을 막 시작하잖아요. 예. 그때는 이런 그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응? 한국말도 같이 배우고 또 외국말도 같이 배우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 이제 그 사회 통합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을 보면은 제일 가까운 친구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 제일 가까운 친구 된다는 건데 한국 애들하고 이제 저희 외국 출신 애들하고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또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렇다면은 나중에 그 사회 통합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아이들도 그랬었거든요. 예. 우리 아들 딸인데 모국어처럼 한국어, 영어, 독일어 다 해요. 예.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다국어적인 환경을 우리 집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동네마다 소규모로 이런 다국어 놀이방들 만들기만 하면은 이런 그 앞으로의 어떤 사회 통합이 그래서 이제 글로벌한 사회가 만드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린 아이들이 여러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거 보면은 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부모가 혼란스럽지만 아이들 우리 경우에도 제 아내는 한국말만 하고 저는 독일어나 영어만 하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친구들 오면 영어 같이 하는 거죠. 예, 외국 친구들 오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는 이런 말 하고 엄마는 이런 말 하고 하는가 보다 혼란스럽진 않아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한국말 제대로 못하면서 한국말 한다. 그럼 소위 이제 엉터리 한국어를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엄마가 자기 모국어를 예를 들면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는 자기 모국어를 하고 아빠가 한국 사람일 경우는 아빠 한국어 할 때 그때는 아이들 혼란스럽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릴 때부터 아빠하고 하면은 한국말 해야 되는구나. 엄마하고 하면은 중국말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란스럽진 않아요. 여자보다 요리 잘하는 남자라는 예. 책을 예. 이제 다른 두 분하고 네네. 같이 쓰셨죠. 예, 맞습니다. 요즘도 한국 요리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죠. 이제 한국 요리는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 담당이고 저는 퓨전 요리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국 요리하고 뭐 저도 서울 고르메이라는 그런 그 단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국 음식이 그 다음 세계적인 트렌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의 원래 그 어떤 철학이 건강에 그 중점을 두잖아요. 우리는 소위 이제 밥은 보약이다라고 말하는데 한국 음식은 철학 있잖아요. 이게 그 음양오행의 그 원리가 음식 속에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이게 한국 음식을 만들 때 철학을 생각하지 않지만은 가진 양념 쓰면은 가진 양념은 뭐냐면 5가지 맛을 내는 그 오행의 원리예요. 그거는. 예? 근데 그런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신선한 재료를 많이 쓴다.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연구하시나요? 아니 뭐 저는 요리 취미니까요. 많이 연구하죠. 그리고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외국 그 셰프들 아주 그 요리의 그 도사들 제가 또 세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정말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음식인데 근데 그것은 모든 음식 문화 마찬가지로 발전하지 않으면은 후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음식 문화도 계속 이거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씩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 새로운 거 만들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퓨전 요리가 많잖아요. 그것은 이제 점점 인기가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김치도 김치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오늘의 김치 맛있는 김치 많아요. 옛날에 재료도 뭐 제한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제일 좋은 재료들이 모아서 최고급 김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매운맛도 있지만 맵지 않은 것도 있고 아주 신선하고 아주 아삭아삭한 것들 그 김치 냉장고들이 있으니까 김치가 오래도록 아주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김치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을 좀 더 나가서 세계인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이 음식이 가장 그 건강에도 좋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 음식 문화를 접하고 배우게 되니까 그렇죠. 그것으로서도 참 축복이다 이렇게. 예, 그거는 그러나 예. 그것도 제대로 먹어야죠. 예. 원래 한국 음식 그 균형 있게 예. 소위 이제 이런 단백질 섭취를 좀 작게 하고 채소, 그다음에 장 뭐 이런 것들 발효 음식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그거는 최고예요. 예. 다른 책도 쓰셨는데 툭 터놓고 씹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온 책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답답한 나라 한국. 그래서 오늘 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답답한 나라 한국에 대해서 예. 툭 터놓고 씹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속 쉽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요. 하여튼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관광 담당했잖아요.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한국은 우리가 잘 꾸미기만 하면은 잘 제대로 이렇게 그 상품화 하기만 한다면은 매력 대국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 스스로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여행 어디로 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외국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한국 내에서 관광하는 건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 발전하려면은 한국 사람 한국 안에서 관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결국은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력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우리가 스스로 더 멋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위 이제 과연 한국이 이런 세계적인 매력들 가지고 있느냐 의심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말로는 우리 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외국에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24년을 살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관광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됐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나. 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전에는 이렇게 그냥 방치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새롭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저도 해서 노력 많이 했지만은 저도 이제 관광공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일 하나가 뭘 했냐면은 관광 벤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광 분야에서 창업 지원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 300개 그 소위 관광 벤처 기업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지만 젊은 사람들 주로 재미있는 그런 관광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안내 제도는 물론 개선 많이 하고 뭐 아주 다양한 예를 들면 여기 그 지금 그 고궁 옆이나 신천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인력 자전거 있잖아요. 그 세발 자전거 이렇게 그 관광객들 데리고 이렇게 그 안내하면서 설명하고 이런 거. 이건 하나의 그 우리가 만들었던 관광 벤처 출신이에요. 뭐 농촌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뭐 지방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인프라를 지금 벌써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이 시작부리라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년에 그 여행, 그러니까 국내 여행하는 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으면은 예를 들면 유럽에 대부분 여행 일수가 1인당 여행 일수 평균 한 3주일 정도 돼요. 뭐 한 21일 뭐 이상이에요. 한국에는 2.7일이에요. 평균. 저기 예를 들면 뭐 아침에 어디 갔다가 저녁에 들으면 그건 여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행은 어디 다른데 환경에 가서 한 며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새로운 그 시야를 넓히고 뭐 이런 거 진짜 여행인데
그거는 아직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예.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당일치기를 좋아하죠. 근데 그런 거 다양한 이런 그 여행 패턴, 뭐 또 여행 그 스타일 이렇게 많이 좀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가 많이 활달하게 이제 많이 발전되면은 저는 이제 목적이 제가 이제 관광공사 할 때 우리는 4년간 일본을 이겼어요. 예. 일본보다 외래 관광 많이 유치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 일본이 또 우리를 다시 추월했어요. 왜? 일본은 관광 인프라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 일본에 가면은 뭐 어디든지 뭐 이렇게 좋은 그런 뭐 여관 있고 뭐 저기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엄청 많이 여행을 해요. 예. 관광을 일본 내에서 일본 사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목표는 예를 들어서 외래 관광객 그 유치 목표. 예. 지금은 뭐 2020년까지 뭐 2천만 명 이런 정도 돼 있어요. 예. 저는 우리 목표는 지금 외래 관광객 1억 명 목표 해야 된다. 예. 1억 명. 예?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은 일단 시장은 깔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구가 그렇죠. 충분하거든요. 예. 뭐 4시간 비행기 거리 이내에 23억 인구입니다. 한국 주변에. 예. 예? 중국이고 뭐 인도네시아고 베트남이고 뭐 인도까지 계산하면 그죠? 그리고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여기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시장인데 우리는 매력만 충분히 그 만들면은 그런 사람들 쉽게 다 한국에 오게 만들 수 있고, 뭐 제가 어떤 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있잖아요. 예. 제주도 인구는 지금 50만 명 뭐 조금 넘었어요. 예. 56만 명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근데 거기서 1년 외래 관광만 해도 250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50만 명에 200만 명 이상, 4배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은 제주도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5천만 인구는 예. 4배 하면 2억이잖아요. 2억이죠. 예. 1년에 2억 명 오는 거 정상인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프라를 예. 제대로 만드는 인프라 만드는 결과는 어느 나라 보면 관광 인프라는 80%는 국내 고객 상대로 인프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소위 이제 문화를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지사할 때 이제 경험인데요. 남원의 그 춘향제를 제가 네네.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어요. 예. 시장이 요구도 안 하는데 제가 막 지원금 주면서 예, 이거 예, 국제 행사 만들자.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 손님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와 계시는 그 외국인들 대사님들부터 예, 시작해서 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한테 예. 뭐 물어보니까 언어가 겁이 나가지고 예. 그냥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정 안 되면 I don't speak English라고 그렇게 말이라도 하라고. 그렇죠.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면 상대방에게 얼마나 무한하게 하는 거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남원 시장 보고 좀 교육 좀 시키는 게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요. 외국 손님들이 오면은 상인들이 물건 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관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근데 독일이 아주 그 모범적인 다문화 사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것도 문제 있지만 미국에서 24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이민자들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뿌리 있고 그 외부에서 온 사람 아니고 다 같이 뿌리 없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냥 다르니까. 멜팅 파트니까 와서 스스로 녹아들어라 그렇죠. 이거였고 근데 저희 형님과 여동생이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를 매년 한두 번씩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70년대부터 제가 이제 70년도에 미국에 갔으니까 그전은 모르겠고요. 그때도 보면 이미 캐나다는
그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러한 그 적응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이 확실히 이 그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요. 미국이 갈등이 훨씬 심하고, 저도 미국에 있는 동안에 덜어는 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이제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발생하고 많이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국민 교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문화 TV가 할 일이 아주 좋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국인들이 얼마나 개방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교육을 해야 좋아지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가 아까 그 드라마, 드라마 국제 결혼에 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도 이 사회 리더들 또 언론이 어떻게 그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독일에서 소위 다문화인, 세토민 이런 표현 아예 안 써요.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문제 있던 거예요. 다문화 사회라는 표현은 좋지만 다문화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한국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K-팝, K-팝은 보면은 잡다한 문화적인 그 요소를 다 섞어 놓고 만드는 거잖아요. 뭐 힙합에다가 뭐 팝에다가 뭐 무슨 여기다가 영어도 많이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문화 팝이라고 합니까? K-팝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팝이라고 말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예술인데, 그죠? 근데 그건 우리 거라고 이제 자랑하죠. K-팝은. 그러면은 이 소위 이제 이 다문화인, 그거는 다문화인 부르지 말고 신한국인 부르든지, 글로벌 코리안 부르든지, 그 사람 우리 거라고, 그냥 이렇게 이 다문화인이라는 표현, 뭐 세토민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또 이 사회 그 리더들하고 또 언론에서 이런 통합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지금 다문화인이라는 표현을 지향하고 새로운 표현을 쓰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신한국인이라고 부르면 되지 뭐. 그 아니면 뭐 그냥 뭐 국제 가정,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도 조금 이렇게 그 차별화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 좀 다르다. 이거는 뭐 그냥 글로벌한 코리안 가족이다. 그 좀 색다른 한국 가족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이 지금 변화해가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어도 의식의 소산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은 새로운 그 언어의 천재들이 뭐 좋은 용어를 만들어낼 걸로 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표현 필요하다고. 이게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소위 다 사회 어떤 통합의 그런 걸림돌 되는 거죠. 그 최근에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관광 정책을 해보신 분으로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외교적인 문제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도 한때는 그때 그 조오도 있잖아요. 그 센카쿠 뭐 저기 저 띠아오다오 뭔가 그 때문에 지아오이다오 거기서 때문에 조오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갈등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한 몇 년간 일본에 안 갔어요. 근데 결과는 일본의 매력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관광객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이
중국 관광 안 온 것이 1년도 안 됐어요. 예. 근데 내가 볼 때 우리의 매력을 계속 강조. 우리는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물론 노력하겠지만은 일단은 한국의 매력을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은 예. 위에서 뭐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밌고 매력적이고 그 아주 그 신선한 그런 관광 상품 또 그 레저 그 어떤 재밌는 그런 아이템들 내놓기만 하면은 지금 세계가 다 보이거든요. 인터넷에도 한국 사람, 일본, 중국에서 정부에서 조금 하지 말라고 해도 다 봐요. 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지금 1년도 안 됐지만은 일본의 경우 내가 볼 때 한 4년 동안 중국 관광객들이 안 갔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더 매력적이니까. 일본은 뭐 매력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있는데 우리는 매력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계속 새로운 거 나오니까 한국에. 어? 뭐 모든 문화적인 부분에도 그렇지만은 다이나믹하죠. 다이내믹하죠. 또 음식도 제가 봐도 한국 음식 문화가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 소위 이제 빨리 그 적응하고 빨리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 만드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커피 문화 있잖아요. 구르메 커피, 미식 문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이 소위 이제 그 고급 커피 별로 없었어요. 뭐 별다방 하나 정도. 미국에서 온 스타벅스나 뭐 그때 막 들어왔어. 지금은 100m마다 소위 이제 그 구르메 커피, 진짜 미식 커피, 아주 맛있는 커피들이 다 있어요. 그런 나라 없어요. 그렇게 빨리 어떤 새로운 미식 문화가 정착하는 것이 다른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냄비 기질이라고 하지만은 그 얼리 어답터 기질 있잖아요. 빨리 뭔가 새로운 거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거는 매력적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치열하죠. 그래서 그 맥도날드가 한국에 들어왔지만 되게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맥도날드가 그냥 패스트푸드 재패하는데 한국에서는 재패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토종 브랜드가 버티고 있고. 그렇죠. 맥도날드 자체도 한국화 많이 됐죠.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이제 커피숍도 그 별다방이 재패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냥 지금 별이 없죠. 뭐 이제 원 오브 댐밖에 안 돼요. 원 오브 댐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 머리도 좋고 치열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제 한국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펴기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됐는데 어때 현장에서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달라진 것을 많이 달라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상당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아까 그거 위해 그런 정책들 위해서 소위 이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호주 거기서 소위 이민 사회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소위 이민자, 소위 그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동네에 가보면은 대부분 그 외국인 근로자 많이 들어오면은 그 동네 슬럼화돼요. 그 점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 현지인들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슬럼화 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정반대입니다. 보면은 이태원, 뭐 안산, 뭐 국제 그 단지 있잖아요. 이런 데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네는 한국 사람 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상대로 장사도 하고 더불어 뭐 만들어 오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요. 응?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보면요. 그
소위 슬럼 예. 개토 예. 흑인들 밀집하는 네. 지역에서 뭐 이런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 장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버텨나고 나가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건 좀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잘하고 또 이런 어울리는 그런 문화가 소위 터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의식 있어요. 한국 사회는 앞으로 한 몇 세대만 가면은 정말 내가 볼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문화적 그런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정착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답답한 거 많고, 저는 또 아직도 외로운 거 많고, 또 사회로 또 버림받는 부분도 많고, 그런 거 있지만,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저는 한국은 앞으로 정말 모범적인 나라,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에 좀 특유한 걸로 텃세라는 게 있는데 잘 아시죠? 경험도 해보셨을 테고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오래 살다가 오니까 그렇죠. 제가 내부 사람이죠. 굴러온 돌이 됐어요. 맞아요. 그렇죠. 내부 사람. 아마 그런 것들이 한국에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이렇게 그렇죠. 대두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개인주의 그 좋은 의미의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회 인식은 아니고 아직도 집단주의적인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튀면은 그냥 모난돌이 정 맞는 거죠. 그런 거. 그렇죠. 저도 원래 키가 훨씬 컸는데 한국에서 계속 얻어맞으니까 내가 키가 많이 줄었어요. 오늘 칭찬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키 좀 크시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 뭘까 행동이 너무 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성인데. 튀지 않도록 하려고 뛸 수밖에 없는데 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얼굴도 다르고. 근데 하여튼 계속적인 어떤 공부, 한국 문화와 언어와 또 사회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그 기관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계속적인 노력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관광에 대한 뭐 문화에 대한 강의 많이 하고 또 그건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제 대통령 눈에 띄고 아, 이 사람은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맞았죠. 그런 준비 내가 안 했으면은 못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소위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소위 이제 국산 한국 사람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결과는 이 사회의 그 좋은 점, 우리 사회의 그 너무나 좋은 점들, 그것을 좀 많이 그 스스로도 계속 깨닫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 좀 어려운 부분들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소위 다문화 사회가 이제 점점 확대되니까 같은 그 동질감 있는 사람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향이고 거기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이제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요. 한국인 이참 선생님께서 새 정부에 뭐 특별히 바라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한국 문화가 우리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은 많이 놀자. 제가 지사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휴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워킹 베케이션을 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그 실리콘밸리에 거기 벤처기업인 찾아가서 이제
투자 좀 논의할 겸 그렇게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지리산 포구로 지리산 계곡에서 두 사람이 익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기자가 사람이 이제 그 계곡에서 익사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그 부인하고 같이 휴가 갔다 하고 또 그런 비난을 하는 여기 기사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돌아와서 그 기자 보고 내가 휴가 안 갔으면 그 사람들이 안 죽었냐.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는 좀 이렇게 그 언론이 우리 언론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좀 변해야 돼요. 그 좀 합리적으로 지금은 뭐 그냥 씹는 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굳이 꺼낸 것이 그 전에는 이제 그 좀 더 놀자. 휴일을 좀 뭐 공휴일을 좀 하자. 하면은 그 반대 여론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뭐 10월 달에 뭐 10일 동안 뭐 황금 연휴를 만들자. 그 태도가 그래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은 결국은 정부에서 이 말하고 행동 일치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정부들이 뭐 관광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말하면서 대통령은 당장 휴가 되면은 청와대 안에 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부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한번 휴가라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이다. 그건 노는 거 괜히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새로운 충전을 하고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수 조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기업들도 뭐 따라갈 수 있고 뭐 일반 그 시민들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는 데에서 창의력 나오고 아이디어 나와요. 그래서 놀게 하자.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 어떤 생산적인 어떤 그런 레저 활동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이 정치적인 정책적인 배려를 좀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참 전 관광공사 사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신 그 새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